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시각각 토크에서 은평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평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북한산이 뒤에 은평구에 있고요. 최근에 또 한옥마을 들어선 것도 아시죠? 그 밖에도 보면 공유경제라든지 은평구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오늘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은평구가 좀 들썩들썩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평구 직접 구청장님께서 소개, 자랑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북한산 오시는 분들은 은평구를 항상 보게 되는데 자연 환경이 좋고요. 또 구민 50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서민이 오손도손 잘 모여서 살고 있는 서민의 동네입니다. 네. 김우영 구청장께서 은평구에 살고 싶은 이유를 책으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은평구에 살고 싶은 이유 20가지가 아니라 202가지. 네. 그 책에는 그러면 대표적인 거로 200가지가 넘는 이유를 쓰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가요, 주로?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적십자 회비 모금을 은평구민이 8년 연속 서울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정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네.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에 이제 은평구청장으로 재임에 성공하셔서 민선 6기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그 1년의 성과들은 어떠세요? 이제 5기의 과정들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보다도 좀 성과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네. 민선 이제 6기가 되면서 5기 때 이렇게 설계했던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완공되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평 한옥마을이 분양을 완료했고요. 또 한문화 특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또 은평 뉴타운과 구산동의 도서관 착공도 이제 잘 돼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물품 공유 센터라든가 네. 새로운 사업들이 하나둘씩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추진했다고 해서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네. 매니페스토 경연대에서도 네. 전국 최우수를 하기도 하고요. 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민들의 참여도와 관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거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들이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가, 이거 이제 정책 평가를 하는 거죠, 매니페스토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은평구에 최근에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구청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같이 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제 소박한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오셔서 뵙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은평구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은평 공유센터가 지난 화요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네. 은평 공유센터, 공유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은평구에는 공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요즘 이제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감퇴되어 있는데 비싼 물건 1년에 한두 번 쓸 것을 굳이 살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면은 이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소비자의 어려운 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제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공유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센터가 지금 이제 세워진 거죠. 위치는 어디에 있고요? 그러면 이 공유센터 면적이나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4층짜리 아주 단촐한 건물인데요. 연신내역에서 한 5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불광 보건분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각종 공구라든가 캠핑, 레저 장비 그런 것들을 한 1000여 품목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물이 이제 4층 공간을 다 공유센터로 그럼 쓰시는 거군요. 1층은 주로 이제 공구나 각종 장비에 대한 대여로 쓰고 있고요. 2층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3층은 이제 간단한 가구 같은 걸 직접 제작할 수 있는
DIY 목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 4층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네. 최근에 그 캠핑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캠핑장 가고 싶어도 텐트를 하나 살까 고민을 가끔 했다가 말았다 하는데 네. 뭐 네. 웬만한 거 살려면 100만 원 단위는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물품 가격의 3%를 네. 대여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3%를 넘지 않는 범위 네, 내에서. 일반적인 그 시내에서 대여하는 그런 회사들은 네. 한 10% 정도.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캠핑 장비를 1박 2일 빌린다. 네. 그럼 100만 원의 3%인 3만 3만 원. 원이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캠핑 장비를 사기는 아깝고 뭐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네. 빌리려고 하면 빌리는 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야, 네, 차라리 한 10번 쓰면 사는 게 낫겠다.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렌탈 업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네. 또 주민들이 함께 쓴다는 그런 취지가 있군요. 네, 예.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뭐 공구류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캠핑 장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빌릴 수 있는 게? 주로는 이제 많이 그 1년에 한두 번 쓰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동 드릴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구, 네. 뭐 예촉이라든가 그런 저 장비들. 네. 그런 그 어떤 공구 장비가 많이 있고요. 주로는 이제 캠핑, 레저에 필요한 장비들. 네. 그런 게 한 100개 정도의 품목에 한 3,000개 정도의 네.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센터는 은평 구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은평 구민이 네. 아니면 돈을 이용료를 더 받을까? 은평구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네.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의 그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는 은평 구민이 가깝겠지만 시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구민시든 서울 시민이면 네. 다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네. 거고요. 지금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하고도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은평 공유센터 얘기를 뭐 꽤 자세하게 한 건 하나의 어떤 모델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 우리가 사서 대여하는 것도 있지만 네. 주민들이 갖고 있는 품목 중에서 같이 공유할 만한 건이 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공유센터에다가 그걸 예. 보관을 해놓고 본인이 필요할 때 또 맞습니다. 가져가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줄 수가 네,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 예산으로 구입하신 거지만 네, 네. 또 시민들이 물건을 내놓고 같이 쓰고 싶다 나는 네, 이런 네. 분들이 있으면 이게 또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평구가 또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잘 못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문화특구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도심에서 보는 관광이 지금 주류인데 네. 한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자고 또 한식을 체험하고 예. 뭐 이런 저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거나 뭐 그런 걸 이제 체험하는 네. 그런 건데 우리 그 북한산에 아주 좋은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진관사, 템플스테이, 뭐 삼천사도 있고요. 또 한옥 역사박물관도 있고요. 네. 또 한옥 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 마을에서 잠을 자고 또 한복을 입고 한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특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시면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또 이제 한문화 하면 이제 인사동, 북천 뭐 이런 쪽을 먼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은평구에서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셔서 받으시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들 또 그러면 문화체험 특구는 지정 기관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중기청에서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4월 달에 중기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그 특구다. 처음으로 지정된 한문화 체험 특구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한문화 체험 특구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완공이 되고 네. 또 많은 명인들, 수공예의 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저 어른들이 함께 가서 즐기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네. 할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조성과 함께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주에 가면 요즘 뭐 한옥마을이 아주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옥마을이 이렇게 뜨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물론 좀 너무 가면 먹거리들만 길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듯한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요. 은평구의 한옥마을은 또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체험 특구로 잘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래도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지만은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옛것인데 이 한옥이나 한문화라는 것은 젊은 사람한테는 새 것이에요. 아주 신선한 느낌을 주고 또 자연하고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법의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젊은 층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이렇게 보면 문화적으로 또 뭐 자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그쪽에 옆에 이제 DMC 쪽하고 해서 굉장히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수색 역세권 지역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그 취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수색역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했고요.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남북이 단절되어 있고 경의선이 이제 철마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데 상암 DMC가 이제 미디어 시티로서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배후에 이제 수색역이 상당히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DMC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 편의, 쇼핑, 상업시설들을 이제 구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전진기지화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전략이고요. 7월 말에 코레일과 서울시 또 우리 구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아마 사업자가 잘 선정이 되면 그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부권의 발전 기지가 완성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복합 문화 상업 시설 이런 게 주로 들어서는 건가요? 그러면 일정은 대략 어느 정도 개발 일정? 지금 이제 7월 30일자로 사업자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이 공모는 작년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큰 대규모의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전략을 피다 보니까 요즘 되게 그 사업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DMC역을 중심으로 1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DMC역 중심으로 해서 문화, 쇼핑, 상업지구 사업이 잘 된다면 2지구, 3지구 이렇게 펼쳐져 나가서 완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단계별로 수색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상업적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은평구가 주거 지역이고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상업적 기능이나 어떤 문화적 기능이 결합된다면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서울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경제 협력, 경의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북방 경제 정책의 그 교두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산이 있고 자연이 좋다 이렇게 그런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해서 조금 또 외곽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저희 얼마 전에 또 시시각각 토크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은평구의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가 한 3만 평 된다고 하는데 여기 서울 혁신파크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또 들썩들썩 하더군요. 서울 혁신파크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전을 하면서 서울시가 그 부지를 한 3만 평 매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강남식 개발, 그러니까 높은 빌딩 올리고 거기에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유치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계획을 해왔습니다만은 다른 지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의 화두가 일자리고 청년 문제 해결이고 어떤 그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창조 경제에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일종의 청년 창조 경제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많은 혁신가들을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내년쯤이면 한 1,500명 정도의 청년 혁신가들이 상시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그 서울시가 또 표방하는 또 국가적으로 표방하는 창조 경제, 또 청년 창업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청년청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네.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은평구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저도 뭐 가끔 지나다니면서 요즘 그 구파발역이니까 지나가다 보면 카톨릭 병원 크게 짓고 있어요. 종합병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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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큰 병원이 여기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첨단 의료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 병상이 한 800병상 규모고요. 네. 그러니까 은평 성모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재단에서 짓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아주 자연 환경이 수려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예. 이제 의료하고 이 자연 환경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공기 속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뭐 이렇게 질병에서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을 거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소방 행정 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긴급 재난 대비 이 시스템도 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재난 안전과 이 숲 이게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 의료 단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요. 뭐 현재 착공을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네. 아마 2018년 하반기 되면은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메르스로 사실 여러 교훈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새로 짓는 병원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뭔가 또 좀 업그레이드된 네. 의료 특구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네.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군요. 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어떤 또 교육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존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대입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걸 이제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 가는 아이들 상당수가 이제 좀 불행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그 좋은 자원들, 고수분들 그런 분들을 학교에 보내서 주로 아이들의 그 놀이 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그 치유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마을 활동가 내지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은평구의 마을 속 학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교육 혁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은평구 전체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지금 쭉 말씀하신 뭐 한옥마을과 문화, 의료, 그다음에 창조경제,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들썩들썩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교통 문제가 또 사실 고민이 아닐까. 네, 네. 은평구 하면 물론 이제 지하철 3호선이나 뭐 이 역세권은 잘 돼 있지만 기존의 도로들은 상당히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들도 고민이시겠어요? 야, 고민입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한 길목이 안 막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대중교통 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 거냐. 예. 서울시는 이제 신분당선을 서북부에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GTX가 네. 연신내를 지나가고요. 그런 이제 그 전철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네. 이 교통 환경을 좀 개혁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뭐 은평세길이나 기존에 계획된 그 도로들이 네.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정체적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은 뭐 서울시가 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도로는 사실 뭐 확장을 하거나 길을 뚫는다는 게 예산도 그렇고 뭐 주민 반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돌파구로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도시철 또 경전철 이런 걸 또 네. 놓고 있고 네. 또 GTX 이런 것도 좀 외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군요. 네. 예. 자,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소통을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네. 느낌에 보면 주민들과는 어떻게 좀 의사소통하세요? 네, 뭐 아예 그냥 주민들한테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 뭐 4만여 명이 직접 네. 투표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고요. 예. 은평구는. 또 은평 누리축제라고 해서 이제 주민 주도의 축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다 주민들이 전적으로 100%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축제를 또 즐기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뭐 시끌벅적하긴 합니다만은 네.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경험을 은평구가 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로 이제 맡기시는 게 서울시에서 그 주민자치 예산제를 하는데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도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제 전체 은평구청 예산 가운데 주민들이 그럼 결정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대략? 전체 예산을 네. 놓고 그 낭비적인 예산이다 싶은 거는 네.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처음에 도입했을 때 그걸 한 200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네네. 주민들이 네. 봤을 때 아, 이건 굳이 필요 없다. 아,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삭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각 동네, 동마다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네.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 연간 10억에서 15억 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발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행정 단위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보도블록도 바꿔주고 담도 쌓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러려고 계획 세웠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아니 그건 급한 일이 아니고 안 해도 네. 됩니다. 다른 네. 데 씁시다. 네. 이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는데. 직접 그 마을 주민들한테 맡겨놨더니 네. 이제 보도블록도 비싸고 매끄러운 것보다는 네. 싸면서도 강하고 거칠거칠한 걸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남의 것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전략해가지고 네. 다른 중요한 부분에 또 주민들이 사업을 또 선정해서 네. 보강하기도 하고. 결국 세금을 내는 주민이 주인인 시대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위임하느냐. 예. 이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깔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네. 아니 이렇게 이런 보도블록을 누가 깔았느냐? 네. 구청장님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나올 텐데 예, 예. 참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군요. 예, 오늘 은평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피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속속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어요. 은평구청장으로서 또 구민들과 함께 또 서울시의 한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좀 포부 말씀해주고 가시죠. 네, 요즘 뭐 메르스도 겪었고 참 우리가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 다 어렵다고 하고요. 뭐 이럴 때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모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대중의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시민 또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방에 갇혀 계시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서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발휘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만나 뵀습니다. 은평구를 소개해 주십사 했을 때 은평 구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하다 그랬는데 구청장님도 만나 뵈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이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